창립총회를 통해서 20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있어요. 저희가 봉사의 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세 분이 오셨어요. 회장님, 이사장님, 에비라 씨.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차인 대표장님이십니다. 한영만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현재 세암 같은 명칭을 쓰고 있어요. 세암은 단체의 명칭은 공모리에서 모집을 했는데 세암은 샘의 옛말이고 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물처럼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주자라는 그 의미로 해서 지은 게 세암이에요. 세암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세암봉사의 회장님이 오늘 일 나가셔가지고 못 나가셔가지고 부회장님이신 한미라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제 강의 마치고 같이 점심 예약했죠, 진경 씨? 몇 명 예약했어요? 35명. 우리도 예약해줘요. 한국 사람 밥을 같이 먹어야 정들이에요. 맞아요. 중요해. 예.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우선 간에 저희 단지 공동체의 구심점인 세암봉사회가 어떤 활동을 해온지 세암봉사회가 주체가 돼서 단지의 모든 저희는 돌봄 이번에 이제 인천시에서 10주년 공동체 정책 10주년을 기념해서 인천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술회관 그쪽 인근 실내 모든 부분에 한 100여 개의 부스를 치고 10주년 기념 행사를 해요.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은 14일에서 16일 날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오셔서 그 부스 내에 있으면 우수 공동체들의 그런 부스 성과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인천시에서 마을 공동체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이루어진 성과물들을 함께 볼 수 있고 또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공동체 정책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경진대회를 하는데 전국 단위래요. 인천에서 참여하지만 전국의 우수 공동체들도 참여를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각 분야를 돌봄 분야, 원도심, 환경 한 5개 분야를 해가지고 2개 우수 공동체를 뽑아서 사례 발표를 또 하거든요. 저희는 돌봄 분야로 경진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1, 2등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확신 속이세야 결과물도 얻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단지가 그동안 세암봉사회가 해온 활동들이 세암봉사회만의 모습이 아니고 금방 대표회장님도 오셨지만 세암봉사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는데 전폭적으로 대표이나 관리사무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파트는.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자존감,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아파트는 그래요. 그래서 3개 기관이 정말 거의 일체감을 가질 정도로 제가 처음에 여기에 2015년도 2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대표이 있고 봉사회 발족시키니까 봉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잡생 예산을 쓰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봉사회 활동들은 잡생 예산을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 승인을 어디서 하느냐? 대표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뭔 문제가 생기는 거니? 봉사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면서 봉사활동을 전폭적으로 활발히 진행하는 부분에 대표의 내 구성원 중에 그것을 시기의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뭐대로 승인해 줘야 돼? 예산 승인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좋은 일들도 사람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구나. 그래서 방법을 저희는 봉사회 하시던 분들이 대표회의로 전폭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질감을 갖도록 구성원들이. 그러면서 그런 뜻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표회의나 봉사회나 다 내재돼 있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니까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저희가 11분이 있는데 봉사에 7분이 가입돼 있어요. 새롭게 동대표 되신 분들도 봉사에 가입을 해서
나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그 일체감을 갖고 저희 단지는 대표이나 봉사이나 관리사무소가 일체감을 갖고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마을 소개하고 봉사의 소개, 그리고 공동체 그동안에 해왔던 그 결과물들에 대한 활동 소개, 그리고 사회적 협동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등대마을은 표에 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진경님에게 제가 오프 자료로 한 번씩 이렇게 저희 공동체 활동 소개서 자료를 좀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배부해드렸어요? 아, 그럼 좀 그 자료 읽어보셨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그걸 압축한 내용이에요. 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단지는 이 북한 이탈 주민, 사할린 영주 귀국인,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 190여 세대 있고요. 사할린 영주 귀국인은 지금 53명에서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더 들어오시면서 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인원이 한 800여 명 가까워요. 저희가 한 3,500명 정도 되는데요. 1,800세대. 한 800여 명 정도면 이미 초고령 단계에, 고령화 단계가 아니라 초고령 단계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만 하더라도 한 240명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한 240여 명 돼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한 91세대 있고, 특히나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비율상 한 35% 정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 현황은 정말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봉사회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은 나눔 돌봄 복지 사업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병점 이동해서 각 있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마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활동가가 되려면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숲을 충분히 큰 숲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숲을 이해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 사용하는 돈이 허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마을의 현황들을,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말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현안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야 된다. 저희 단지는 그런 점에서 13개동 1800세대 국민임대주택인데 돌봄이나 나눔, 복지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돼서 그 과제를 가지고 저희 봉사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회는 2016년도 4월 5일에 발족을 했는데 이 발족을 하는 과정에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 하나 붙여가지고 봉사회원 이렇게 모집을 하죠.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더니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공고문 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2015년도 2월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봉사회를 발족을 3월에 하려고 공고문을 냈더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생각을 바꿨죠. 직접 사람하고 대면하고 교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일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구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첫째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사람이 먼저 모여야 된다.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한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그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제대로 잘 짜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구성원, 재정, 사업 내용. 저희는 이 구성을 공고문 내서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한 20여 명 모이면은 인사하고 매주 거기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인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뜻이 있는데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매달 마지막 제주 토요일 날은 제가
어차피 저 혼자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자 해서 매달 마지막 주주 토요일은 9시 반에 이 거리동 앞에서 한 4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둘레길 산책, 여기 소래 생태공원도 있고 가깝게 오봉산도 있잖아요. 함께 걸었어요. 처음엔 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도 3개월은 같이 갔어요. 그리고 3개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는 저만 갔어요. 토요일 날 직원들까지 나오라고 해요. 모여서. 그렇게 한 1년 반 하면서 거기서 건강하신 분들을 하나하나 발굴했어요. 24분으로 발족을 했었거든요. 26분. 근데 현재도 24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좀 더 알차졌죠. 세안봉사에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등대마을에 이웃을 위한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한 6대 과제가 있는데 해왔던 내용을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지에 저희가 축제나 행사를 진행할 때 세안봉사회가 주도를 합니다. 모든 준비도 하고 주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 때 음식을 만들고 선물을 준비하고 하고 그것도 나눠주고 음식 무료로 다 해요. 어르신들 격려잔치를 해도 그 격려잔치에 필요한 모든 부분, 행사장 세팅 관리소에서지만 필요한 음식이나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들은 봉사에서 다 주도하고, 식지 행사 때 봉사도 봉사회원들이 다 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저희는 연계해서 봉사자들이 와서 해요. 그래서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나눔 돌봄 사업, 이 부분의 내용은 이따가 또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치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천시 마을공동체 대학도 한 11분이 수료를 했었고, 한 3개월 과정을, 그리고 이제 실버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독서지도사도 저희가 한 13분이 수료를 했었어요. 저희는 봉사자들이 사실 어떤 보상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봉사 실적 관리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처음에 봉사회가 발족하고 나서 그 실적 관리를 1365 실적 관리를 하려고 노크를 했더니 안 해준대요. 아파트 봉사는 안 된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2년 걸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님에게 계속 노크를 하고 방안을 강구해달라. 왜 아파트 봉사단은 안 되는 거냐? 지역 봉사하고 아파트 봉사하고 뭐가 다르냐? 봉사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도 안 해보고 아파트 봉사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봉사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느냐? 자원봉사센터가 존립하는 이유가 지역사회 봉사 문화를 활성화하는 게 일대 과제인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아파트 봉사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연구 끝에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별도 하위기구로 아파트 봉사단을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아파트 봉사단들을 전부 모집을 해서 저희가 1호로 등록을 하고, 남동구에 현재 아파트 봉사단이 한 7군데 있습니다. 그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아파트 봉사단은 1365 사이트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실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지 내 공동체 행사들 진행하는 부분들 봉사자들이 노력하면 사진 찍고 전부 사인하고 그 실적 관리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전부 자료 취합해서 센터로 보내면 거기서 다 등록해줘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저희가 이런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봉사 현판식도 저희가 여기 광장에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어진 현판. 봉사를 하면 지역사회, 단지 내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어떤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는 저희 봉사자들이 또 갑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시기에는 그 도시락, 워킹스루 도시락 어르신들 할 때 저희 봉사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지금은 교통
센터에서 교통 그 노약자들이라든가 병원 갈 때 저희 봉사자들 몇 분은 그것도 해요. 이제는 단지를 넘어서서 지역사회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그 역량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LH공사라든가 지자체에서 해년마다 공모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모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임대아파트의 잡수익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재정을 충당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해온 게 2018년도부터 지금 6년차 독거노인 반찬봉사를 32세대에게 선정을 해가지고 반찬봉사를 봉사에서 하는데 저희같이 6년 동안 계속 한 600여만 원을 받은 단체는 없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가 선정돼서 지금까지 6년째 반찬봉사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지역사회 유관단체, 단지 내 봉사회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이 부분의 복지 나눔 돌봄에 대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함께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는 우리만 뭘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역사회 주변을 둘러보면 그 지역 자원들이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각 단체들도 세안봉사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 보면 봉사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안봉사에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반찬봉사하지만 제가 우리 봉사회하고 같이 주변 교회도 다 찾아가 보고 단체들도 하는 단체들을 다 찾아갔어요. 목사님 만나 뵙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없겠느냐. 교회가 지역사회 정말 약자들,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때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고 그게 가치가 맞지 않겠느냐. 뭘 해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또는 노년감리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2, 3일 뒤에 연락이 와요. 우리가 어르신, 노인 무료 봉사를 미용 봉사, 왜냐하면 그 교회 신도들 중에 미용실 원장이 2분이나 있더라고요. 그거 하겠다. 아파트에서 독거노인 한다니까 우리는 한부모 가정 반찬 배달 해주겠다. 한 달에 2번 30가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단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저희 아파트는 독거노인만 케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한부모 가정도 힘들고 여러 분야별로 하여간 취약계층 각 분야별로 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임대주택에서 참 힘들어요. 아동 가정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 월 한 번씩 생필품을 아주 풍성하게 보내요. 이런 부분의 지역 연계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을복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뜻을 갖추는 제 단체들이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착되십니다. 저희 단체가. 6번째는 이런 이제 저희 단지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봉사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봉사는 일단 먹고 사는 부분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다 봉사자들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마음속에 봉사하면서 그래도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바로 일하러 가야 되고 그것까지 뒤로 밀리면서 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차라리 그들에게 봉사하는 부분에 약간의 보상 체계를 좀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복지 재정을 좀 아파트 잡수익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복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재정적인 비축을 좀 해나가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선순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하자 라고 동의하시는 봉사회원들 11분이 저희가 2019년도 사업 설명회 받고 주민교육 받고 하는 과정 거쳐서 20년도 8월 20일 날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간 리모델링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면서 전국에 두 개 단지, 임대주택 2개 단지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거기 전국에 2개 중에 하나 저희 단지가 뽑혔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들여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실체를 다 검수를 했거든요. 한 60개 단지가 신청한 단지들 중에 60개 단지를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사를 다 하면서 실제 어떻게 이들이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그 2개를 뽑았어요. 저희 단지가 2개 중에 1개 뽑혀서 5천만 원 LHS 줘서 마을 공유부엌도 만들고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공간이지만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로 봉사회도 거기서 하고 대표회도 거기서 합니다. 다목적 노임입니다. 주요 사업활동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좀 흐릿할걸요. 공동체 문화 활성화 관련해서는 축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5월에 어린이날하고 격려잔치를 경연제로 합니다. 한 해는 어린이날, 한 해는 격려잔치. 10월에는 정기적으로 너나들이 장터축제를 하는데 입주민 노래자랑도 하고 뭐 전부치기 대회도 하고 어머니들 나가지고 전 부쳐가지고 부친 전들은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시상도 하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하여간 입주민 전체의 각각의 연령층에 따른 어떤 대상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들을 이 단지 축제 문화 행사 속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장터축제를 하면 봉사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연말에 한 70여 가정에 쌀하고 김장김치하고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 수익 가지고. 그래서 장터축제는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사진은 입주민 노래자랑 작년했을 때 그렇죠. 여기 봉사회가 음식 판매하는 사진인데 좀 흐릿하지만 경로당이 4월이나 이즈음에는 저희가 경로당이 2군데예요. 한국어르신 경로당, 전국의 아파트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이 4인 어르신들 경로당까지 해서 아파트에 2개 경로당을 가진 곳은 없을 거예요. 전국에. 저희 단지만 유일하게 제가 들어와서 4인 어르신들 경로당을 구립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어르신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천막지어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한 10여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놔뒀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 보고 대번에 지역신문 기자 불러서 신문에 터쳐버렸습니다. 재고 말 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지역신문을 올리니까 구청의 노인장애인과 국장부터 다 내려오더라고요. 3사람이. 이게 뭔 일이냐고 신문 보고. 이게 사실이다. 경로당 어르신들 한국 어르신들하고 일감 때문에 올리지를 못하고 저렇게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더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한국의 영주국에서 고국에 와서 죽겠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방안을 강구한 게 한 5가지 제안했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구립경로당 용도 변경해서 구청에서 지었다가 지금 매입을 2개의 공간을 매입해서 경로당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됐죠? 네. 마을에 보면 제가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건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 눈을 정확하게 뜨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보입니다. 10년을 천막에서 생활해도 사람들은 그냥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누구에겐가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 해결해 주면서 4인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너무 이뻐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경로당이 있으니까 4인 경로당 자체가 존립을 하게 되니까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풍성해지고 그분들 마음들도 참 좀 평안해졌어요. 제가 이쁨 받을 만하죠. 네. 말씀드렸듯이 18년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초복이면 삼계탕 한 230마리 끓여요. 저희 노년일동은 150마리 끓이는데 저희 단지는 230마리 끓는데 뭐가 다르냐. 아파트에서 초복이면 경로당 어르신들 닭 한 마리라도 사드린다고 식당에 모시고 가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 직원들 봉사자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끓여서 같이 먹는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초복 때 대부분 해요. 저희 단지는 다른 게 뭐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집안에만 생활하시는 분들, 저희는 한 70여 집을 또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요. 230마리가. 해년마다 그렇게 갔습니다. 네. 봉사자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정말 수고가 많죠. 그 전날 닭이 오면 속 집어넣고 전부 씻고 속 집어넣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끓여서 점심 대접하고 또 세대에 배달까지 하고. 말씀드렸듯이 11월쯤 되면은 사랑의 김장김치 저희가 등대 너나들이 장터를 10월달에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라든가 또 공모사업해서 일정 부분 받은 돈하고 해서 함께 김장김치 만들고 쌀도 구입해서 연말에 이렇게 세대에 배달을 해줘요. 한 70여 집. 명절이면 설이나 추석 때에도 저희가 명절 여기 사랑방에서 그 공유복에서 전을 봉사자들이 전부 붙여서 그 포장해서 또 배달해드려요. 상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역량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전반적인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복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너무 큰 디딤돌이다. 정말로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병점 이동에서도 곳간에 저희와 같이 마을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홀로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자원을 최대한대로 활용하고 함께 연계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네트워크 구성 속에서 촘촘히 해나가시면 훨씬 더 짱짱하고 지속 가능성 확보하기도 훨씬 유리할 겁니다. 저희 단체는 2015년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한 20여 세대가 있어요. 어르신들. 길 가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휠체어가 빵꾸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고쳐요? 자동차 공업사 가서 바람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오리. 네. 근처에 자동차 공업사 가서 어떤 불편함은 없어요? 라고 하니까 자동차 공업사 가서 그 좀 바람 좀 넣자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눈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돈 드릴게요. 돈 됐어요. 빨리빨리 넣고 가요. 이게 그나마 몸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그거 좀 고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상처를 받는구나. 이 부분이 또 아프게 다가왔어. 즉각적으로 인터넷 쳐왔죠. 인천 지역에 수리해주는 업체들이 어디 있는지. 가장 가깝게 저희 아파트 가까운 게 만수동에 알파케어라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만났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판매 사업이지만 수리도 하실 줄 알죠? 네, 수리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저희 임대주택의 한 20여 가구가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라든가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에 좀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자전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게 장애인 보장구를 적용을 시켜봤어요. 사장님이 이 부분을 해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 휠체어가 나중에 문제 생겨서 구매를 다시 해야 된다면 사장님 거 구매하지 어디서 구매하겠냐. 그걸 하다 보니까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연결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 다 연결이었어요. 그냥 수리만 해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습니다. 협약서 한번 체결하니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그 업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알파케어에다가 저희가 또 그 다음에 16년도에 또 더 알아보니까 소독 세척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인천시 보조기구센터에서 경인여대에 있는데 그쪽도 또 제가 노크를 했죠. 날짜를 같이 제가 일정을 맞추는 조율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일단은 약간의 공적인 기관인 인천시 보조기구센터부터 날짜 맞추면 이쪽 사업체 쪽에다가 해서 같은 날짜로 해서 들어와서 소독 세척하고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소독 세척 끝나면 수리해주고 그걸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이걸 하면서 또 저를 이쁘다고 안 하겠어요? 그 나와서 그냥 막 무상으로 고쳐주고 뭘 부품 교체하는 것도 돈 괜찮다 저기 지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본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오고 또 봉사의 지역단체에서 여기 아름다운 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빵을 보내줘요. 빵을 한 150개 정도를 보내주면 저희 경로당 양쪽하고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한 달에 2번씩 파리바게트에 가까운 빵을 늘 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요. 여기 아이들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한 35명 있는데 빵 갖다 줄 때면 소장님 우리 소장님하고 서 난리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꿈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차봉사 이런 하여간 이 11개의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들과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또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봉사까지도 자원봉사센터는 실적 관리 해가면서 저렇게 이제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공동체 사업을 연계해서 단지 내에서 봉사회원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작년에 했던 거예요. 실버 배우 물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랑방에서 우리 봉사자들 5분이 이 사업을 몇 개월을 계속 해왔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작품을 만든 것을 또 전시회도 단지에서 너나들이 장터 때 전시회도 했었어요. 몇 개월 만든 작품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애인 소독 세척 수리하고 빵 나누기 사업들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고 한 달에 2번씩. 요거 미용봉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그 봉사자들이 와서 간식까지 다 준비해 와요. 간식도 준비해오고 저희는 세팅만 해줘요. 관리소에서는 행사장. 요거는 이제 한부모 가정 또 교회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남동구 해울봉사단에서는 1년에 2번 해서 수제만두를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구성으로 해서 해울봉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두 만드는 것만 봉사를 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만두가게 사장보다 손이 빨라요. 정말로 거짓말 않고 구성원 하나하나가 수제만두 만드는데 손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수제만두 한 1000개 만들면 10개씩 집어넣어서 떡국도 오고 해가지고 100여 가정 독거노인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여기 노린종합사회복지관에도 공동체 사업, 연계 사업을 이런 식으로 단지 내 사랑방을 이용해서 그쪽 여기는 이제 노년복지관에 봉사자들이 와서 저희 공간을 빌려주고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 자료모임도 하고 또 소방관 지역사회 소방관 감사운동도 할 때 우리 단지도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관하고 연계 사업을 하는데 복지관이나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는 큰 장점이 저희가 돌봄 사업을 할 때 겹치지가 않아요. 정보를 공유해요. 쌀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도 쌀을 주는데 거기서도 막 줘가지고 겹쳤어요. 예전에는 그걸 서로 몰랐으니까. 근데 협약서 체결을 하다 보니까 그 정보는 공유하자라고 제가 제휴해가지고 한 가정이라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공유하자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는 김장김치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면 저희가 관리소에서 그 대상자들에게 한 200포씩 막 들어오고 그래요. 많이 들어와요. 김장김치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아동 가정 한 30명에게 이렇게 생필품들 준비해가지고 라인스쿨 내려서 월마다 한 번씩 여기 직접 이 사람들이 배달을 해줍니다. 세대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부 네트워크 구축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송년 모임돼요. 여기 대표자들뿐이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초청해요. 그만 3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식당 하나 빌려서 예산은 LH에서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LH에서 32만 원 지원해 주는데 식사를 송년회를 치르는데 한 거의 8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이 제가 이 위치에서 정말 주민들을 지향하는 그 가치들을 1년 동안 변함없이 도와준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우리 봉사자들 중에 3분을 작년에는 구의장 표창상신해서 공적 조서 제가 다 구의장실로 보내고 의장님 직접 와서 표창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거 유관단체 하면은 정치인들 다 와요. 지금은 짱짱하게 하고 있는 걸 아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다 와서 응원해 줍니다. 국회의원님도. 저희가 그렇게 활동하면서 사실 2019년도에는 행안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강원도에서 공동체 우수 발표 한마당이 있었을 때 저희 봉사자들이 가서 발표하고 행안부 장관상 받아오고, 또 인천시에서는 19년도 말에는 인천시에서 경진대 했을 때 저희가 대상 받았어요. 인천시 대상.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봉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 일단은 출자금을 내요. 출자금을 내서 자본금이 형성돼야 조합으로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출자금 금액에 대한 부분은 내기 정관을 통해서 다 정해놓고, 출자금을 받아서 조합을 어쨌든 저희가 11월에 설명회 받고 12월 20일 날 청립총회하고 말씀드렸듯이 LH에서 선정돼서 공간 리모델링 진행하고, 또 이제 창업지원 공모사업도 행안부에 적어 있는 것도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창업지원 20년도에는 창업지원 공모사업도 했었어요.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 17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저희 단지가 세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이 돼서 2,150만 원을 받아서 창업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20년 8월 19일 날 저희 인가증이 나왔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조합은 출자금 내면서 하면서 봉사회가 하고 있는 부분을 수익화 사업으로 진행해요. 예를 들어 명절에 모듬전을 나눔 돌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모듬전 판매 사업을 해요. 협동조합에서. 대신에 봉사회는 나눔 돌봄 사업을 하면서 전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보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김밥 한 줄, 반찬 봉사할 때도 김밥 한 줄, 이런 식으로 주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판매 사업하면서 그들에게 시간급 줍니다. 시간급 주고 남은 돈은 잉여금은 어디로 가느냐? 잉여금은 복지재정으로 기초. 그래서 현재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통장에는 한 1,000여만 원의 잉여금이 복지재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 복지재정으로 뭐 하느냐? 아파트 잡승 예산으로 좀 충당치 못하는 효도관광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부족했어요. 물가가 올랐는데 작년에 예산 가지고는 되질 않더라고요. 관광 가면 어르신들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식사비도 엄청 올라버렸고, 그 부족한 부분을 협동조합에서 거의 80만 원 충당하고 양쪽 경로당. 그런 식으로 예산 아파트 잡수익으로 충당 못하는 어떤 부분들.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또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거 진행할 때도 뭔가 상품권으로 해서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을 우리가 못 잡잖아요.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에서 지원해줘요. 행사가 훨씬 풍성해지고 일들이 훨씬 원만해지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마을을 위한 어떤 복지재정에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든든한 뒷백을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봉사회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구분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 돌봄 사업은 봉사회가, 수익화 사업은 협동조합이. 그래서 실제로 판매 사업하는 것들은 조합원들만 나와서요. 왜? 출자하신 분들에게만 수고에 대한 수고비를 주거든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거예요. 봉사회는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날 아르바이트 자리가 잡혔어. 죄송해요, 단톡방에. 괜찮아요. 일이 먼저죠. 라고 다 양해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그런 식으로 판매 사업 하는데 전을 붙이러 나오면 알바비만큼 이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참여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참여도가 좋죠. 짱짱하죠. 일당을 주니까.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요. 해왔던 원예계실 하죠. 요거 재료비 다 됩니다. 봉사에서 이런 활동들을 주관할 때는 주민들에게 다 무료로 해요. 봉사에서도 사실은
원외 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무료로 진행하는 일이고 협동조합은 재료비 다 받습니다. 비용 다 받아요. 그래서 진짜 알짜배기를 해요. 홈 만들면 본인들이 가져가고 명절 모든 점 판매, 김장김치도 돌봄 사업은 봉사에서 하지만 판매 사업은 미리 주민 예약 주문 받아가지고 그 예약 주문 받은 양만큼 만들어서 판매해요. 요리 강좌도 했어요. 직접. 우리 회장님이 셰프거든요. 대표 회장님이. 우리 대표 회장님이 강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호텔 요리까지 했거든요. 저희 봉사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이 7분이에요. 총 24명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이 7분이죠.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이 6분이에요. 음식 만드는 일을 이 돌봄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이 자격증까지 언급한 이유는 뭐냐. 정말로 자기 재능, 확실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가치적인 뜻만이 아니라 명확하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내실 분들이 구성원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단체가 완전히 정착됐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복 삼계탕 판매, 그리고 이제 간장게장 새우장도 지역 장인을 불러다가 간장게장 새우장 잘 만드는 장인을 불러서 강좌도 해서 그 레시피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하고 또 지역에 이제 소래 어촌계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 특산물을 활용한 판매 사업, 2차 가공을 통해서 그렇게 해오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LH에서 전국의 사회적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포함해가지고 전국의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LH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표창을 했는데 저희가 대상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저희보다 짱짱하고 정말 오랫동안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뽑혔는지 저는 의문이었어요. 저 자신에게. 우리 같은 신생 기업에게 왜 이런 대상을 줬을까? 그런데 그들이 심사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다른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뭐든 아이들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이런 부분은 많이 봐왔는데 저희 임대주택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주체가 되어서 이런 수익화 사업을 진행하면서까지 복지재정을 비축하고 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대상을 줬어요. 50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회식 권한이었습니다. 저희 활동을 하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가잖아요. 주민자치 활동을 앞으로 해나가고 또 마을 계획 수립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활동의 경력들이 쌓이게 되면 단순히 그 활동을 하는 데 머물지 말고 진정한 활동가가 되려면은 미래적인 어떤 과제도 설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할 정도 방향성도 있어야 된다. 저희 단지가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체적인 어떤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든든히 구축하자는 과정이 첫째고요. 이 부분도 두 번째는 이미 해왔던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특히나 어르신들 독거노인 반찬 사업을 지금 7년째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한 나눔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먹거리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고령 친화식품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어르신들 그 음식이 좀 몸이 불편해지면은 대상케어 그 병원 환자식으로 주는 그거 외에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을 어쨌든 요리해서 주는 방식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친화식품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정말로 급속도로 진행될 텐데 저는 사회에서도 이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개발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임대주택에서도 저희 단체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걸 좀 취급을 할 상시 상품으로 그렇게 연계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익화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좀 개발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지역사회의 다른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또 도농 간에 연계된 어떤 유통망 확보를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 체계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돌봄 나눔 사업을 하는 부분과 연계된 앞으로 과제입니다. 저희 단지 세안봉사의 선언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선언문의 내용 중에 공동주택 주거생활에서의 최고 복지는 마을 공동체 회복에 있다. 마을 공동체, 공동체에서 느끼는 어떤 관계망 속에서 느끼는 삶의 행복감, 그 관계망 속에서 우리 봉사위원들은 수년 동안 같이 오면서 지금은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형제자매예요. 그냥 언니 동생하고 사적으로 좀 외롭고 치맥이라도 한잔 하려면은 번개팀 제안해서 몇 명이 또 같이 모여서 함께하고 봉사만의 관계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풍족함을 그 관계망 속에서 느끼거든요. 그게 복지다. 복지가 별거입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게 복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바로 공동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은 이 선언문을 항상 읽으면서 이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우리 등대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지와 관련해서 공동체 활동 소개를 이렇게 드렸지만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짤막하니 하고 뭐 한 30여 분 시간 더 있죠, 이진경 씨. 네. 그리고 나서 마을계획 수립과 관련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 저희 단지 세안봉사에 그동안에 한 7년여 동안, 만 7년 동안 활동해온 내용 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하실 내용? 없으면 예, 진경님. 저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한데 예. 마을에서 이제 마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봉사회가 이제 주민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기존에 이제 무상으로 제공했던 봉사 서비스를 유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는데 그럴 때 주민들은 그전에는 다 무상으로 또 받으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돈 내고 이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갈등 그런 거는 혹시 없었고 또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이 또 뭔가 경제활동을 하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또 그런 거에 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참여하게 된 어떤 그런 뭐랄까 과정 이런 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네. 주민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줄 때 애로점이 뭐가 있는 거요? 왜 나는 안 주냐? 여기가 1800세대잖아요. 독거노인만 하더라도 240명인데 반찬도 32가정뿐이 안 준단 말이에요. 나도 독거다. 왜 거기만 주냐? 관리시 와서 민원을 제기해요. 보통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들은 어떤 복지를 할 때 방문보건팀에서 찾아가서 위기가정 발굴되면 그런 대상자 종합전산망 속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거 확인해보고 그게 안 된다라면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다가 실태가 명확하니 정말 위기가정이다 라고 하면 사회보장 협의체에다가 안건을 올려가지고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라도 안건에서 결정해서 위기가정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복지관에서도 돌봄사업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나눠줄 때 아까 제가 다른 아파트들도 삼계탕에서 하지만 삼계탕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어르신들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목소리 내면 더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형평성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독거노인을 전수조사를 하는데 1년 반 걸렸어요. 세대 방문해서 그 표를, 조사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가정의 정리된 상태, 그거 확인하고, 건강 상태, 또 병 전력, 병 이력, 병원에 다니는지 과거에 병력이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자식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고, 현재 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연금 받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회활동은 또 경당이라든가 어떤 교회 나간다 하면 그런 내용들까지 다 해서 표로 만들면 실제로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 방문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은 관리소에 어디가 고장날 수도 이게 민원도 제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고쳐주고 바로 즉시, 그리고 이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로 이 집은 돌봄 대상자다라고 체킹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요. 그 관리 일지가 저한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나도 독거노인인데 안 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더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요. 우선 어머니 댁은 대기자를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사 가시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자리가 비게 되면 어머니 댁도 대상자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이해를 해요. 그 기준들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답은 됐죠. 두 번째, 실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합원들, 봉사회원들이 다 동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회원들이 24명인데 실가 사업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한 분들은 11명뿐이 안 돼요. 그건 뭔 말하느냐? 봉사회원들 중에는 나는 그냥 순수하니 봉사가 좋아. 나 일당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내 마음 속에서 가치를 갖고 있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굳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당 받으면 내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로 간에 그 부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당을 비록 받지만 그들이 잉여금 배분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못해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있습니다. 잉여금이 나오면 그 배분 못해요. 이익배당은. 그 잉여금은 무조건 비자금으로 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당을 비록 받지만 그 부분의 가치도 소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선순환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봉사자들도 그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다. 답됐죠? 네. 예.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현재 LH 여기 아파트 소장님이세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몇 년째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데 9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파트하고 모두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초청하려고요? 네, 저희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소장님들이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안 되고, 그리고 그 소장님들의 권한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임차인이나 주민들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시고, 우리도 작은 도서관이랑 뭐 아이들 뭐 식사 같은 거, 뭐 방학 동안에 그 엄마손 밥상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거의 거쳐온 그런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저희는 그게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소장님이 장기적으로 여기 계셨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장 작은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뭐 방과후 교실도 만들고 했었는데, 책을 한 4,000권 정도를 LH랑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고 지원을 해줘서 새 책이 한 40권 정도, 아니 4,000권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소장님이 바뀌면서 그 책이 다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소장님이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시니까 그런 게 진행이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변동 없이 저는 이제 계속 그 답을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은 명쾌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어느 단지를 내가 근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인 선택의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이 어쨌든 간에 제가 장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안착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도 중간에 제가 저는 아파트 단지를 가서 처음에 가면 그 현황들을 한 3개월 안에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을 리스트를 다 씁니다. 그렇다라고 해야 될 일들을 한꺼번에 보따리 다 풀어서 하지는 못해요. 제가 감당 못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일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힘들었던 곳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단계 제가 관리성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2세인데. 그런데 나이를 좀 이렇게 먹어가니까 정말로 이건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환경 개선이든 뭐든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갖겠어요. 제가 아까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가장 쉬운 거. 장애인 보장국 수리 환집은 거. 그거 2월 달에 와서 3월 달부터 했어요. 한 달 만에. 그 리스트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쉬웠어요.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수장이 어쨌든 간에 오래 근무하면 이런 부분에 안착들이 가능한데 전제는 뭐냐? 회사도 그렇죠. 어차피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이 야무지고 제대로 할 만한 놈을 뽑았을 때 오래 안착될 때 성과물들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리수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택도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요인 때문에 2년밖에 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 특히나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대표의 행태에 의해서 관리수장들은 그만두는 경우 많아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가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대표 구성 중에 10명이 있으면 한 2사람만 나를 괴롭히고 갑질해 대려고 그러고 늘 허구한 날 관리수장실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러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가치 지향을 하고 싶어도 즐겁게 하겠어요? 저는 제 관리사무소 공문이 뭐냐면요. 공문표가 있어요. 맨 위에. 즐거운 직장, 행복한 아파트. 직원들이 즐거워야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주민 대표들이라든가 여기에 좀 어깨에 힘 좀 쓴다고 나오신 분들이 관리사무소가 정말로 소장이 제대로 된 놈이라고 생각하면 지극히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제대로 된 놈이면 붙잡고 오래 데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주변 단지보다는 좀 임금도 더 챙겨주려고 그런 고민도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여건들을 충족을 시켜줄 때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그래도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주는구나. 보람이 있어. 저는 보람 속에서 삽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그 여건들을 우리 대표님들이라든가 봉사위원들이 지극히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관리사무소를 사랑해주고 저희 직원들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해요. 저는 그 부분의 여건을 주민들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이면 제대로 된 관리수장 붙잡아둘 수 있는 여지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 답으로 대신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직원 하나 오라고 해요. 젊은 직원. 마을 계획을 제가 사실은 2020년도에 논의일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이제 주민자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직접 마을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세로 들어온 일정 부분의 상당액을 바로 지역 환원 차원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 예산을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 속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0.2등도 마찬가지죠.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들이 다 의사결정권을 갖고 해요. 지금은 구체적인 의사결정권이 주어졌다라는 부분이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민의 돈들을 가지고 공적인 돈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계획을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허투루게 진행하면 그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정말로 전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제대로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을 일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가의 길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을의 활동가십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부족하면 더 배워나가야 되고 어쨌든 그 마음으로 어쨌든 내 마을을 귀히 여기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여러분들은 활동가고요. 활동가가 되려면 몇 가지 좀 염두에 두실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활동하는 자세와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단순히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만큼만 일할래, 주는 월급만큼 내가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 마인드가 엄청나게 수동적이 되고 거기에서 가치와 보람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활동가로서 나는 그냥 내가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지만 그저 뭐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나한테 시키는 일 있으면 보조적인 역할이나 하면서 그 정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검주가 엄청 활동폭 좁아들겠죠. 움츠러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마을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이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키는 정말 마을 복지를 위해서 제가 느끼는 것처럼 마을 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마을 복지에 큰 의미를 족적을 남길 수 있으면 참으로 내 삶이 보람되지 않겠냐 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가치적인 어떤 정체성을 규정할 때에는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세가 태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가에 대한 가치 규정을 좀 정확하니 이렇게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말씀드렸듯이 한 몇 가지 정도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좀 생각해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면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큰 숲을 보고 나무를 심어라. 첫째, 마을의 현안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을에 정말로 애로 있는 문제들 그리고 풀어야 될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활동가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게 활동가의 모습은 아니다. 그건 일꾼의 모습이지 활동가라고 칭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마을계획 이런 수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치밀하게 분석하고 기획해야 된다. 덤벙덤벙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덤벙덤벙 해서는 안 된다. 대략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기획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활동가로서 활동해 나가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활동가는 주변의 지역 자원들, 자기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더 알아보고
그것을 연계하는 것만 역할해도 활동가의 역할로서 정말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정말 큰 숲을 보고 나무를 심어라.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라. 주변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 부분을 활동가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염두에 둔다라면 어느 정도 여러분의 역량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사 폴더 찾아봐. 이거 내리고 일단은 이거 팁으로 좀 보세요. 이거 나오나? 소리 키워봐. 소리가 안 나와? 스피커가 안 돼? 전화 나오니까 그래요? 잠깐만 이거 좀 맞춰봐. 요 영상은 저희가 새한봉사회가 마을계획을 수립했을 때 인천시 마을공동체 대학 과정 속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티브로드 방송에서 와서 촬영했던 우주인 우리가 인천의 주인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영상 촬영한 내용이에요. 해봐.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음악이 아닌데. 나오나? 네. 소리 줄수 있어? 나와 우리를 위한 고민이 배움으로 연결된 곳 바로 등대마을입니다. 오늘은 등대마을에서 매주 금요일이면 진행되는 독서지도사 자격증 어령 수업입니다. 김경님 저는 몸도 불편하고 여기 한 6부 정도 있는데 테이블에 한 부씩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이건 건강마을 프로젝트고 이거는 주민청에서 한 마을 공유부업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당 하나씩만 줘서 인천 마을 공동체 대학을 이루어지고요. 등기시도 마을 의제를 공유하고 마을 공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고 보시고 저쪽으로 보시면 마을에 살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친구로 마을 공동체 대학을 참여하게 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을 찬찬히 돌아보고 마을의 어려움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대를 공부하고 여기 조직관에서 마을이 수립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 과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내가 몰랐던 마을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과제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에 대한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사 가고 싶지 않다. 이사 오는 동네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들을 갖고 계셔서 그게 보람 있는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 마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이제 마을의 모든 자원들을 직접 다 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을 가지고 스와트 기법에 따라서
SWOT 아시죠?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그리고 스트렝.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그 과정이거든요. 마을의 모든 부분을 전부 봉사회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 주민 인터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사진으로 찍은 내용을 가지고 스와트 기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김승수 여기 이제 박사님하고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센터 윤희숙 국장님 지금은 마을넷에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지만 당시에는 지원센터 국장을 하고 있었죠. 이 방에서 했었습니다. 마을 계획 수립도. 네. 네. 주민들이 애정도가 있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변화된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경험 같아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고 나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것을 봤지만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느끼겠습니다. 이번 대학에는 24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마을 저희가 13명이 마을 공동체 대학을 수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우리 봉사회 회장님이십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2번씩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해드려요. 건강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린이날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만의 음식과 또 선물들을 준비해갖고 모두들 다 그냥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연말에 가서는 또 이웃 나눔 장터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좀 쓰임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물건을 좀 팔아요. 먹거리도 좀 팔고 있는 물건도 좀 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김장도 만들어서 배달을 해드리고 또 쌀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쌀도 좀 배달을 처음은 직장 생활할 때는 못했는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저도 사육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곳을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게 됐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진경님 식당 예약을 몇 시에 했습니까? 12시 20분. 예. 그런 자발적인 준비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응하실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덕성스럽죠? 우리 봉사회장님. 마을의 활동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배우며 우리 마을에 필요한 가질 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갖고는 이 아파트에서 이분은 봉사위원으로 주민들 칼갈이를 그렇게 계속 또 정기적으로 해주셨어요. 함께하면 더욱 행복합니다. 나누면 더욱 기쁩니다. 마을의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마을 공동체 곳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문진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같이 쳐줘요. 우리가 주인이 되잖아, 주인이.
지금 테이블마다 제가 오프 자리로 전부 그 숫자에 맞게 뭐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한 2개 자리로 드렸죠. 마을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마을 둘레길,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둘레길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마을 계획서고요. 또 하나는 논일동 주민참여 예산 할 때 제가 기획했던 마을 공유부엌이에요. 분석을 하면서 마을에도 공유부엌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공유부엌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인천에는 몇 군데 마을 공유부엌이 있는 동이 있어요. 근데 논일동은 그게 없어서 공간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경로당 2층이 다 비어 있어요. 대부분 구립경로당을 짓게 되면 경로당 1층에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잘 못 올라가니까 1층에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다 쓰고 부엌도 거기서 다 써요. 그러니까 구립경로당 1, 2층으로 지어놓은 데는 2층 공간이 완전히 유휴 공간이죠. 너무 멀쩡한 공간입니다. 그 사진도 보셨죠? 그 경로당 2층 계단 올라가서 너무 훌륭한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을 가지고서 마을 공유부엌을 만들자는 계획서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결국은 이제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참여 예산에서 할당되는 전체적인 총액 규모가 뭐 억 단위다라고 하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어떤 부분이 다 하려면은 한 2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다섯 표에서 잘리거든요. 그 공유부엌 3천만 원짜리인데 됐어요. 주민총회에서. 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논일동에는 마을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경로당 2층에. 그리고 마을 둘레길 사업은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주인에서 나왔던 마을 계획 수립, 인천시 마을공동체 대학에서 마을 계획 수립할 때 마을 계획 수립을 하나 설정을 해서 했던 게 여러 가지 스와트 기법에 의해서 그 중에 몇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둘레길 5,000보 안전한 둘레길을 좀 만든다. 왜 그러냐?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오봉산이나 둘레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몇 시간씩 둘레길 걷기 운동 하지만 자기 운동 삼아서 어르신들이 간신해서 그나마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신을 걷는 어르신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꽃도 심고 둘레길 걸을 때 좀 마음의 정서도 좀 높이고 그래서 좀 주변에 우리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 녹지숲이 있어요. 원래 완충 녹지숲은 손대지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공간이. 그래서 완충 녹지 그 사진 다 찍어서 주민들 78% 동의받아가지고 그 완충 녹지숲까지 다 양쪽에 출입문 뚫어서 단지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산책길을 만들었어요. 그 계획이 금방 내가 대답해버렸네. 만들어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계획 수립한 그 과정들이 참 지나는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그 출입문을 옹벽 출입문 양쪽을 뚫고 통일동산하고 이쪽으로 해서 그쪽에 산책로를 만들고 그 바깥에 꽃나무 심는 건 구청에서 다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입구에 꽃봉산을 또 우리 자체 주민들이 꽃봉산에 꽃나무를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심고 이 과정들을 한 2년 해오면서 그런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게 분양아파트 같으면 정말 단지에 제대로 된 어떤 산책로에다가 조형물까지 다 설치하면서 주민 창작품까지 다 설치할 생각이었는데 얘가 좀 어려운 게 임대주택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LH에서 허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보도블록의 나무 뿌리가 벚나무에 의해서 융기가 되고 뿌리가 융성하면서 보도가 들려진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안전상 위험했는데 그것도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렇게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본적으로 LH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된 어떤 산책로를 구성하는 가장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성이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도 미완입니다. 미완. 하나 질문. 요거 잠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수립했던 게 주민과 함께 오천보 둘레길 만들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수립할 때는 바로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명, 사업 목적, 실행 주체, 그리고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연차별 계획까지 좀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목표와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지 울타리, 옹벽이 통일동산 쪽으로 사실은 통일동산이 대한민국의 통일동산이 파주에 있고 남동구 통일동산이 저희 단지 옆에 쬐끄만 통일동산이 하나 있는 거 제가 여기 관리소장으로 오면서 아 통일동산이 여기도 통일동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기사 물 좀. 그런데 통일동산이 그들만의 동산인 거예요. 통일동산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망향대제 지내면서 북한이탈 남동구에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 모여서 제사 지내는 딱 한 번이에요. 그 통일동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잣나무 때문에 그 고향까지 해가지고 표지판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통일동산은 단지 옹벽 울타리에 막혀 있으니까 주민들이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통일동산이 1년에 한 번 망향대제 추석 제사 지내는 장소로 활용되는 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단지하고 가장 가깝게 울타리 밖에 있는 게 그 울타리가 철책선 같이 느꼈어요. 제 느낌에. 그래서 마을에 있는 통일동산이 북한이탈 주민들 추석에 제사 지내는 그 장소가 아니라 남북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애정 있게 이용하고 그랬을 때 통일동산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구청에다가 그걸 주민동의 그것도 역시 그때도 한 79%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남정구청 공원녹지가 쪽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름 의미 있다 라고 해서 출입문을 한번 뚫었었습니다. 근데 산책로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 출입문하고 다른 쪽 출입문을 하나 더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옹벽 한 개에서 철거 더 한 거죠. 그리고 둘레길 접종 장소에 벤치 의자, 운동기구도 설치했어요. 지금 설치된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계획을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 때 계획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구청 도움이 좀 많이 컸죠. 그리고 이제 둘레길 봉사단도 구성을 해서 둘레길 청소도 하고 물주기도 하고 잡초 제거도 하고 관리적인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꽃나무도 심으면. 그래서 저희는 동 앞에도 화단 가꾸기 주민 참여 신청서를 받아서 각 동의 1층 화단들을 직접 가꾸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화단을 가꾸면 호미도 지원해주고 꽃이도 지원해주고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에서 할당된 부분에 녹지사업 예산을 잡수익에서 잡을 때 그 부분에 꽃 같은 걸 사오면 그분들을 불러서 어떤 꽃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다 배분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잘 가꾸는 데는 정말로 그 동의 주민들이 오가면서 너무 마음으로 풍성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 단지가 제대로 되면 인근 단지하고 내서 둘레길을 좀 확산을 시켜볼 계획까지 사실 수립했는데 이것은 수립만 했지 실행을 못했습니다. 단지에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 도와주지 않는 어떤 부분의 요건들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완성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단지 내 둘레길을 기획했던 거거든요. 이쪽 통일동산 출입문에다가 이쪽으로 해서 녹지수로 해서 여기 출입구 뚫고 여기다 이제 꽃동산 또 만들고 요런 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각 동으로 가는 곳에 일부 주민들 화단 가꾸기 참여 신청 받아서 꽃나무들도 많이 심었어요. 사실은. 근데 근본적으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장애인들도 휠체어도 직접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산책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충족을 못 시켰죠. 기대 효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이고요.
정말로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수록 비록 임대주택이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행복감, 그리고 이웃들 간의 어떤 관계망 속에서 애정도 더 커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아끼는 것이 관리사무소만 가꾸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함께 가꿔줄 때 주민들의 행복감도 커지고 아파트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애정도 커진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동산을 만들 때 거의 한 3천만 원에 가까운 그 꽃들을 연산홍, 자산홍을 비롯해서 주목까지 그 꽃들을 이 기관에서 인천시 사단법인 푸른숲 가꾸기 시민운동 협회 쪽으로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네. 그 돈을 우리가 주민들 돈으로 사서 할 수가 없잖아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물색을 해서 그 꽃나무들도 다 제공받아서 진행한 일이에요. 꽃동산 만드는 데. 세부 추진 계획이 이렇고요. 이렇게 진행됐었고,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을 미리 제가 뽑아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저러니 약간은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에도 물어보고, 이거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월 정도는 계획을,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예산 계획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을 계획 수립까지 저희가 수립하고 실행했던 둘레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봉사에 대한 공동체 활동 소개와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로서 앞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좀 샘플의 의미이겠지만 저희가 과거에 수립했던 이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 계획 외에 오프 자료로 드렸던 어떤 부분들은 만약에 진경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진경님 메일로 마을 계획 수립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을 공유부엌도 있지만 마을 공방과 관련한 마을 계획 수립도 있고요. 몇 가지 제가 수립해 놓은 계획서들이 있는데 혹간이라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까 듣자니까 정점이동 조만간에 마을 계획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라며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참고가 될까도 싶어서 파일에 보면 마을 계획 사업 건강오천부 마을둘레길도 그렇지만 공유 물품 대여 서비스도 논의를 통해 제가 마을 계획을 내서 하고 있어요. 공유 물품 대여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마을 화단 가구기 또 청소년들 풋살장이 필요한 마을 공간이 있어서 그 풋살장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도 좀 세워봤거든요. 예산까지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사업 계획서는 제가 진경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식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질문 시간을 좀 받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예, 하나 아까 둘레길 그 완충녹지 활용한 둘레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주민들의 1층 저층 주민들은 민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나 이런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는지 좀. 주민들이 78%가 동의했으니까요. 반발 있다는. 근데 반발은 있었다는 예? 없었어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여기가 반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 울타리 바뀌거든요. 출입구만 하나 더 뚫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출입구는 1동과 2동 사이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바로 1층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할 때 혹간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좋은 일 한다라고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적인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그 해소법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저희는 그거 진행하면서는 전혀 민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완충록지에서 이제 가령 저층이 보이게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 그거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출입구만 뚫려 있지. 기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예. 경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운동기구 늘 아침마다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너무 잘 만들어줬다.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처음에 의도한 부분하고 요건이 딱 맞았던 거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료하고 식당에 가기 전에 한 두 군데만 보죠.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공유부엌에 있는 공간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했던 그 산책로 있잖아요. 그 저기 녹지수 그쪽 보고 식당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 일단 저기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의 뜻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은 저도 힘들지만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었잖아요. 아, 예.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거에 올라가도 괜찮으실지. 뭐 괜찮습니다. 예, 예. 걸어가도 되는 거리예요. 예. 걸어서 한 7분? 둘레길 보고 이렇게 그냥. 예, 예. 예. 그 여보, 뒷마무리 좀 해줘니? 저 물컵 조심해. 색상 올려놓고. 저 물컵 조심해. 그 아파트 내에 그 공유 부엌을 만드셨다는 얘기신 거죠? 예, 예, 예. 지금 보러 갈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진행되려면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공간에 따라서 공유복을 만들면 네. 행여가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아파트 내 용도가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민시설이라도. 네. 그건 이제 법적인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 구청에 이제 건축가에다가 행여가 신고를 해야 돼요. 아 구청에다가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행여가 주인이 신고를 하려면 LH가 해야 주민 되죠. 3분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여기도 임대주택이라면 네. LH에게 일단 요청해서 LH가 그 부분을 용인을 해야 돼요. 자정.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아, 그 부분은 예. LH가 그러니까 입대위 그러니까 거기가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 공간 열어줘. 네, 여기 보세요. 근데 입주자 대표 대표도 당연히 허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허용해야죠. LH가 주인이니까 예, 예. 혼자 그냥 동의해버리면 심플하다는 얘기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세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간판을 냈지만 사실 여기서 봉사에서 함께하고 대통에서 함께하고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다요. 공간이 좀 적긴 하지만 그리고 주민들 중에 층간소음 있는데 뭐 첼로 연습하는 따님이 세대에서 하면 소음 나잖아요. 여기서 와서 해요. 그리고 주부들끼리 몇 사람이 와서 우리 차 한잔 마실래 하면서 담소 나누려고 하면 여기 있는 책은 여기 책상에 있거든요. 신간소적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주민들도 이용하고 기록만 해주면 돼요. 여기요? 예, 예. 세상에 우리 이거 5배는 되는데 그죠? 그렇죠. 아 이게 공유 주방이에요? 예, 이겁니다. 이 LH에서 이거 이중사시까지 하고 여기 냉방시설 그리고 빔 프로젝트 인원이 적으면 여기서 교육도 다 해요. 저희 협동자 교육 여기서 다 해요. 봉사의 교육도 그렇고 노인들 자조보험이라든가 약간의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다 합니다. 이걸 시설하는데 5천만 원 임원들이 여기가 5천만 원. 잘된 거야. 소장님을 잘 만나서.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소장 혼자 못 하는 일이에요, 이거. 소장 혼자 못 하는 일이에요. 주민들이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정년이 있을 거 아니야. 정년 없어요, 소장. 정년 없어. 소장은 정년 없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적으로 왜냐면 입대위부터 일단은 마련돼야 아, 되는 주면 안 돼. 나도 그러면 안 돼. 나도 예. 그걸 왜 이렇게 아,
많은데? 아니,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공모에 있어요. 그래 아니 공모에서 참고로 5만 원 걸고 공모 진짜 대단하다. 신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제 방이에요. 제 방 보고 내려갔어요. 그래도 소장님 방에 사람이 있네요. 와 직원들이 많이. 이거는 제 방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갖다 줬어요. 아 화분도 주민들이, 도자기도 주민들이 갖다 주고 수장님실이 이거 하나 내가 기증을 한다. 상장 그동안에 하면서 받았던 상장. 진짜 받을 만하셔요. 진짜 상도 많이 받으셨네. 척살구장 협체 활동도 지금 4년째 하고 있고요. 척살구장 협체. 이것도 마음복지센터 그 프로그램 기획단장도 제가 또 활동을 했었어요. 아니 접니다. 네. 접니다. 우리 아파트 오세요. 저희 주민들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아파트로 오면은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걸? 못 가시게. 아 이제 그냥 놔두니 이제 가요. 아니 주민들 마인드부터 고쳐놓고 모셔. 이 정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표들이 그 2년만 하고 내가 보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주민들이 명함 소장님 하나만 사랑하네. 예. 영화. 주민이 저기 동네들이 내보내지. 그럼 아이고. 대표들이 난리 쳐서 우리 내보내고. 그렇게 가면은 민영하고 저기 LH는 또 틀려요. LH는 우리 LH가 너무 많이 저기 하네. 우리 규제하네. 우리 아파트 여기가 임대 아파트인 거예요? 마을렛 명함이에요. 임대 아파트인 거죠? 네, 여기가? 국민임대. 네네. 우리가 국민인데 살고. 근데 18년째입니다. 네, 근데 여기 그러면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장충금 문제는 국민 임대주택은 장충금을 LH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리소에서는 잘 몰라요. 그걸 관심 가지셔야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 최근에 지금 이제 그거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가 문제 제기하면서. 몇 년 된 아파트죠? 17년 차. 17년이면 아파트 교체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도로 그러니까 장기수선 차량기도. 계획에 따라서 예. 계속 함부로 이걸 계속 쌓아놨잖아요. 10년 동안, 예, 예. 17년 동안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를 쓸 때는 그래서 주민 참여 화단 가꾸기 사업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결과물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여름철에 잡초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정말로 꽃이 필 때는 엄청나게 풍성해요. 이게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심어온 결과물들이죠. 여기하고 요소 이제 공간들에 꽃을 좀 많이 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거죠. 예, 저쪽도 그렇고 저기 주차장 들어가는 쪽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계속 이렇게 심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애초부터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지는 않았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토사가 막 화단에서 유실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뭐 분양 아파트에서는 대표 의결 받아서 돈으로 하면 정말 깨끗하게 하겠지만 LH는 안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돈 안 들이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구책으로 벽돌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그 구청에서 이렇게 쓰던 것들 좀 얻어다가 이런 식으로 토사 유실되니까 이거 하면서 꽃나무들 이게 이제 동별로 보면
여기도 화단 가꾸기 신청하신 주민이 두 분이 있거든요. 이동도. 그래서 그렇게 화단 가꾸기 신청하신 분이 있는 동들은 화단에 꽃이 풍성해요. 보셨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꿔요. 저 안쪽 보면은 정말 꽃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꿔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가꾸겠다라고 신청서를 관리소에서 받아가지고 그 신청자들이 가꿔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꽃이라든가 본인들이 꽃을 사다가 심기도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꽃을 또 예산에 잡힌 부분을 사오면 그분들을 불러서 배분도 해드리고 꽃이도 드리고 뭐 호미 같은 건 이런 건 다 지원해 줍니다. 하단이 좋네. 우리는 우리 아파트는 꽃 심을 때도 여기도요 다 황량했었어요. 네. 임대주택 화단들이 다 황량해요. 나무 다 심었어요. 여기가 17년 차인데 나무들이야 원래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지만 꽃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심지 않으면 이렇게 조성이 안 돼요. 예. 이쪽으로 가시죠. 반장님. 그쪽은 마무리 다 됐어요. 이따 식당으로 만정 식당으로 와서 밥 먹어. 만정이 어디냐면 저기 그 7080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있지.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 바로 못 가서 오른쪽에 만정 식당 있어. 바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 하나 끌고 직원들 데리고 와. 예? 문 잠궈 놓고 어차피 식당 간 거나 똑같으니까. 점심시간이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해 놓을게. 예. 어떤 식으로든, 예, 알겠습니다. 예, 만정.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까지 가면 오른쪽에 그게 있어. 예, 다 정리하세요. 예. 여기가 통일동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 주민들이 이게 2014년도에 조성됐는데 이렇게 최명예가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이거 나무 쬐까늘 때 심은 거예요.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 고향 이렇게 이걸 써놓고 각자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심어놓은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리석 보도가 놓여져 있고 여기 보면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원래 옹벽이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망향대제 하는 걸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걸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남북 주민들이 함께 가꿔주기도 하고 여기서 식목 행사도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었어요. 통일 장마당 행사도 했었고 이걸 개통하면서 기념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이용 공간이 된 거죠. 주민들이 공원이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출입구를 뚫고 나서 이 출입구는 2016년도에 뚫었어요. 그리고 둘레길 사업하면서 20년도에 저쪽 출입구를 뚫었죠. 저쪽 출입구를 한 군데 더 뚫었어요. 이리 가시죠. 오셔가지고 돌고 이제 식당으로 가게. 여기 우리 어머니들, 사할린 어르신들이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총무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이 맹문동 철이잖아요. 맹문동이에요. 맹문동 지금 서천에는 그쪽에 장항 쪽에 휴양림에서는 그 맹문동 축제를 해요. 보라색 축제. 엄청 멋있죠. 이렇게 꽃이 필 때가 맹문동은 이뻐요.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할린 경로당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할린 어르신들이에요. 예, 그럼요. 이렇게 이제 산책로에
어르신들이 조금씩 걷다가 불편하면 앉아야 되니까 곳곳에 벤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이사 오세요. 이사 좀 가질게요.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이게 이 완충록지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저희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특별히. 원래 완충록지는 손을 못 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너무 구청이든 제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민동의만해서 구청만 설득시킨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다 찾아갔었어요. 구의회, 뭐 국회의원 다 찾아가서 이거 꼭 설명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럼 맞아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건 꼭 해내야 될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청설모.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기구도 만들고. 청설모. 우리도 이제 예. 협동조합을 작년에 인가를 받았거든요. 예. 아이고 훌륭하세요. 그럼 되게 해서 우리 자치위원 중에서 11명이 예. 그래가지고 좀 아이고.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영산홍 이쪽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심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을계획 수립의 그 내용 중에 함께하는 사람들, 맞아요. 푸른숲 가꾸기 시민협의회 그쪽에서 한 3천여만 원에 이 나무들을 다 제공해가지고 요 심는 건 우리 주민들이 다 심은 거예요. 여기 해서 여기 출입구를 뚫은 거죠. 그리고 저쪽은 2016년도에 뚫어져 있었고 그것도 뚫었죠. 제가 돌아 뚫었는데 이제 둘레길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 출입구를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뚫고 여기 뚫고 꽃동산을 만든 거예요. 여기 꽃동산. 이 꽃동산도 꽃나무들은 다 지원받고 주민들이 가꾼 거예요. 주민들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여기서 쉬고 있어. 이런 봐요. 소장님을 다 잘 만났다 하다고. 뭐라고? 소장님은 잘 만났다요 우리. 그러니까 인솔 잘 해달라 하세요. 오늘 좋은 인솔자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뺏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잘 들어왔네요. 저기 1억 주고 사달라고 그랬는데. 울어. 내가 가면 운다니까. 절대 못 떠나. 사먹지도 안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먹지도 안 돼요. 회장님, 대표 회장님. 오늘 저 화성시 병점이동에서 마을계획과 관련된 강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강좌하고 우리 단지 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쉬셔요. 가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몇 군데는 아예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무 뿌리까지 다 패내야 돼요. 이건 뿌리 패내는 과정이 벌레 먹고 오히려 이걸 다 잘라내고 좀 좋은 나무로 반목으로 좀 심으려고요. 이게 애초에 LH에서 심어놓을 때 나무 실이 너무 아카시아 같은 거 막 흉물스러운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벌레만 많이 먹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전격으로 다 잘라내고 여기를 다시 좀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잘랐습니다. 직원들이 좀 많이 애썼죠. 지금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도. 13단지 또 이어지네요. 13단지는 원래 임대주택 공공임대였죠. 그래서 지금 5년 지나서 저기는 이미 분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저 12단지가 저희하고 같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저기는 801세대, 저희는 1800세대. 예. 자,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예, 식당으로 가죠. 가자, 예,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설명은. 예. 저건 어디 갔어요? 모르죠. 그거는 제가 보내줄게요. 들어드릴게요. 들어가셔요. 아, 저도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선 투자